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영상을 제공해드리는 시점인 2020년 2월 20일의 국내 상황을 살펴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세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여러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감염병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제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각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입소자 어르신 및 종사자,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본 영상의 제공과 함께 관련 내용을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에 지침이 올려져 있는 보건복지부 사이트 링크도 함께 올려드리니까요. 파일로도 다운받으셔서 반드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종사자, 보호자, 관계인 모두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대응 지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응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이고요. 해당 부처, 기관, 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서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라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지금 2월에 안내가 된 거고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안내한 지침입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은 먼저는 목적 및 기본 방향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침에서는 다양한 행동 요령과 손 씻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특히 이 내용 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절차 지침상 신고 대상 등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또 변경이 되는 부분이 반영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코멘트도 달려져 있죠.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단계별 대응 단계에 따라서 또 신고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가 달려진 것입니다. 자, 먼저는 목적 및 방향, 기본 방향을 보시면은 지금 2020년 1월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 환자가 보고된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 영상을 제공해드리는 시점이 2월 20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더불어서 이게 사그러드는 추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대한 관리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굉장히 심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금 기류가 분위기가 사그라드는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더 막 왕성해지는 지금 상황이고,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고 또 감염증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노인성 질병으로 건강 상태에 있어서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감염증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한 시설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소독,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관리 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다. 즉 예방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속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을 보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고요. 그리고 폐렴, 호흡 부전 등 중증 경과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설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시에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 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한 관리가 당부를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조치 사항인데 대응하는 방법이죠. 시설 관리자와 유관 기관, 즉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에 즉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관내 보건소 연락처, 또 인근 선별 진료소 연락처, 그리고 우리 1339 질본 연락처도 꼭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 조직 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상 신고 접수 담당자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시설 이용객 및 기타 방문객 중에 증상자의 신고를 담당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질병 정보와 그리고 감염 예방 수칙, 행동 요령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내용을 종사자분들과 입소자분들 또 보호자분들께 안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 또는 이용을 중단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 6일 15시에 입국하신 분은 2월 20일까지 업무에서 배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결석 시 출석을 인정하고 격리 아동에 대해서 임시 보육도 제공을 한다는 점이죠. 자, 업무에서 배제되신 분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으로 외출을 자제해야 되고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 증상 발생 시에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로 빨리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사업장 내에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위생 수칙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되겠죠. 자, 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손 씻기죠. 철저하게 손 씻기, 또 기침 예절 등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셔야 되겠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에 주요 장소에 게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침 1에서 3까지 그 게시할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게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 이 내용 중에서 기타 방문객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종사자분들께서도 출근하시고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킹을 해 주셔야 될 거고, 특히나 이제 기타 방문객은 될 수 있으면 시설의 방문을 자제를 시키고 부득이하게 시설을 방문해야 되는 상황일 때에는 그 방문자의 그 해외 여행력 또는 건강 상태, 발열이라든지 또는 감기 상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되겠고, 방문자의 정보도 관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더불어서 마스크도 제공을 해서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인데요. 먼저는 시설 내 화장실 등의 개수대, 손 세척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 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아내야 되겠고요.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해 두시고, 버스, 철도, 지하철, 택시 등은 개찰구, 손잡이, 화장실 등 소독을 철저히 하고 종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했는데, 우리 장기요양 기관으로 따지면 접촉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독을 철저히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종사자분들께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해서 위생을 관리해야 되겠고,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 당뇨나 만성 폐질환 이런 부분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 또 시설 내에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 예방을 위한 필수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객 중 희망자가 아니라요, 모든 이용객에게 마스크를 배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의심 환자 발생 시에는 관할 보건소에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 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되는데,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특별 침실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보를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신고를 해서 보건소에서 해당 입소자, 어르신 또는 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사전에 이용자에 대한 그 건강상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돌봄 종사자, 즉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도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는 14일 경과 후에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심 환자가 발견됐을 때에는 시설 내에 의심 환자 발견 시에는 당연히 관할 보건소에 즉각적으로 빨리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거나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 경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니까요,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씌우고, 그리고 확보된 격리 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도착 전까지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임시 격리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도 지시사항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데,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가도록 안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신고를 하고 빨리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송 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셔야 되겠고요. 의심 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이나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해서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하고 소독하여야만 합니다. 자, 이후부터는 부침의 내용인데, 먼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행동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행동 요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비누를 이용해서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을 씻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과 후에 종사자가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또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점. 자, 그리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기침 예절을 준수해야 되겠죠.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시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할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꼭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눈, 코, 입은 되도록 만지지 않아야 되겠고요. 중국 여행 후에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폐렴이 발생할 경우에는 빨리 1339로 신고해 주셔야 되겠고,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또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을 보시면은 계속 나오죠.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는다. 또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셔야 되겠고, 혹시라도 해외여행력이 있다면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에 대해서 알리셔야 한다. 또 감염병이 의심될 때에는 1339번으로 빨리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고, 되도록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여행이라든지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 지금 자제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더불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을 보실 텐데요. 주요 증상은 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 또 기침과 인후통 등이 동반한다. 위험 요인으로는 중국 방문 후에 증상이 발현하기 때문에 중국 방문은 지금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방문객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셔야 되겠고, 동물 접촉이라든지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은 금지한다. 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해야 한다는 점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방문 후에 혹시라도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1339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서 감염 전파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방문 시에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되겠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즉 감염병 예방 수칙 중에서도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이죠. 손 씻기는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씻는 것이다.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을 모으고 엄지손가락과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손 씻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침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해주셔야 한다. 또는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이겠고요.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한다거나 기침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응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셨고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감염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에 따라서 기관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